안녕하세요. 혹시 일상에서 행복을 좀 더 쉽게 찾고 키울 방법 없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행복이 뭐 엄청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작은 생각의 전환,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 자료들을 보니까 그 긍정 심리학에 기반한 5가지 구체적인 생각 기술, 이걸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아는 걸 넘어서 이걸 진짜 우리 삶에, 당신의 일상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긍정 심리학, 이게 뭔지부터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거랑은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1998년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분이 주창한 건데요. 단순히 정신적인 어려움을 치료하는 걸 넘어서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좀 더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최적의 기능 상태라고 하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예요. 최적의 기능 상태요? 네. 그래서 핵심은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걸 좀 딛고 일어서는 힘. 저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거요. 회복 탄력성. 네. 그래요. 그걸 기르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걸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아니라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발판 삼아서 더 성장하는 힘, 그걸 키우는 거군요. 오, 되게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그럼 첫 번째 기술은 뭔가요? 자료에 보니까 감사일기 이게 나오네요. 근데 우리 뇌가 원래 좀 부정적인 거에 더 잘 끌린다고 하잖아요. 이걸 바꾸려는 건가요, 그럼? 정확합니다. 그게 이제 생존 본능 때문에 그런데 위험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거에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감사일기는 바로 이런 뇌의 부정 편향성 이걸 의식적으로 좀 상쇄시키는 그런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훈련이요? 네. 매일 잠들기 전에 아주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 감사했던 일 한 3가지 정도 떠올리고 왜 감사했는지 짧게 적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동료가 커피 사줬는데 덕분에 진짜 힘이 났다. 이런 식으로요. 매일 3가지씩이나요? 와. 근데 이걸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건가요? 단순히 기분 전환 이상이에요. 세상을 인식하는 그 기본적인 필터 자체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요. 연구를 보면 특히 예상치 못했던 작은 긍정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주목할 때 행복감이 더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거요? 네, 행복을 느끼는 일종의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셈이죠. 근데 매일 쓰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주 2, 3회 정도도 충분히 효과는 있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의 근육이라 재밌는 표현이네요. 감사일기가 이제 우리 주위를 좀 긍정적인 바깥 경험으로 돌린다면 다음 기술인 마음 챙김은 그 주의를 지금 이 순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마음 챙김은 그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걸로 마음이 막 흩어져 있을 때 그걸 현재로 딱 데려오는 연습이에요. 제일 쉬운 방법은 한 1분 호흡 명상 같은 거? 잠시 눈 감고 그냥 숨 쉬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죠. 숨 쉬는 거. 네. 아니면 양치질할 때 그 치약 맛이나 칫솔 움직임 이런 감각 하나하나에 온전히 집중해 보는 거. 그것도 좋은 마음 챙김 실천이 될 수 있어요. 설거지할 때도 좋고요. 진짜 일상 속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네요. 이게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뭐 스트레스 해소 이런 건가요? 네, 그런 효과도 있고요. 과학적으로도 꽤 많이 입증됐어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고요. 집중력이나 정서 조절 능력도 좋아진다고 해요. 핵심은 막 밀려오는 생각이나 감정에 그냥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잠깐 거리를 두고 이렇게 지켜보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지켜보는 능력. 네. 끊임없이 막 돌아가는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좀 평온함을 찾는 거죠. 생각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는 능력이라. 그럼 막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떠오를 때는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마침 다음 기술이 부정적 생각에 이름표 붙이기인데 이게 관련이 있겠네요. 네, 바로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이게 인지적 거리두기라는 기법인데요. 예를 들어, 난 역시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있잖아요. 네, 있죠. 자주 있죠. 그럴 때 그 생각에 그냥 확 빠져드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이 지금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요. 그냥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되게 신기한데요. 네, 생각보다 이게 효과가 커요. 왜냐면 그 생각이 나 자신이랑 똑같은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작용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냥 생각일 뿐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막 휘둘리는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돼요. 마치 하늘에 구름 흘러가듯이 내 생각을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생각 자체를 막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 생각과의 관계를 바꾸는 거예요. 와, 생각과의 관계를 바꾼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부정적인 면을 다루는 법을 좀 알았으니 긍정적인 면을 더 키우는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기술이 나만의 대표 강점 발견 및 활용이네요. 맞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고유한 강점들이 있어요. 뭐 친절함이라든지 호기심, 용기, 창의성, 끈기 뭐 이런 거요. 긍정 심리학에서는 약점을 보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의 대표 강점을 제대로 알고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제 강점이 뭔지, 근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어떻게 활용하죠? 주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내가 언제 제일 좀 생기 있어 보여? 이렇게요. 아니면 스스로 어떤 활동을 할 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지 관찰해보는 것도 좋고요. 몰입하는 거. 네, 뭐 VI 강점 검사 같은 온라인 도구들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호기심이 강점이다. 그러면 평소에 안 가던 길로 한번 산책을 해본다거나 새로운 주제의 책을 읽어보는 식으로 일상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자기 강점을 알고 쓰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고 쓰는 거. 네, 그냥 묵혀두는 게 아니고요. 오늘 쭉 들어보니까 행복이라는 게 뭐 대단한 목표를 달성해야만 오는 결과 이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기, 현재에 머무르기, 또 부정적인 생각은 좀 흘려보내고 나의 좋은 점을 활용하는 거, 이런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어떤 마음의 상태나 능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심리학 연구에 기반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고요. 오늘 당장 당신의 일상에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라도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주 작은 시도가 생각보다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오늘 나눈 이런 방법들 외에도 혹시 당신의 일상 속에 이미 있는데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당신만의 어떤 행복 비결이나 기쁨의 순간들은 또 뭐가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요?